화의 도.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1000번도 넘게 다짐해야 한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야오는 옷을 벗고 팬티 차림으로 선다. 70살이 넘었는데도 그의 몸은 근육으로 단단하다. 나도 옷을 벗는다. 내겐 이것이 필요하다. 기차 안에 틀어박혀 여러 날을 보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욕망이 통제할 길이 없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 욕망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가령 그녀가 자기 방으로 가거나 내가 업무 약속으로 바쁠 때 가장 커지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내가 그 욕망에 쉽게 굴복할 것임을. 우리의 첫 만남이었을 것으로 짐작하는 그 전생의 만남에서도 그랬다. 그녀와 떨어져 있으면 그녀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그녀가 가까이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곳에 있게 되면 나 자신을 억제할 필요도 없이 악마의 유혹은 저절로 사라졌다. 그러니 그녀는 여기 있어야 한다. 바로 지금, 너무 늦기 전에. 야오가 도복으로 갈아입고 나도 그렇게 한다. 우리는 야오가 전화를 서너 통 걸어 찾아낸 도장을 향해 아무 말 없이 걸어간다. 도장 안에는 연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빈 공간을 찾아간다. 화에 이르는 길은 광대하며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우르는 커다란 그림을 드러내 보인다. 무도인은 신성함의 정점에 도달한 자로서 언제나 더 큰 이상에 헌신해야 한다. 100여 년 전 우에시바 모리에이는 아이키도 기술을 개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녀의 육체에 이르는 길은 바로 옆에 저 문 너머에 있다. 나는 두드릴 것이고 그녀는 문을 열 것이고 내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도 않을 것이다. 내 눈에서 다 읽을 테니까. 아마 그녀도 두려워하리라. 아니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들어와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 몸은 신성함의 정점이고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살아내고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해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야오와 나는 고개를 숙이고 전통 방식의 인사를 나눈다. 우리의 눈빛이 달라진다. 이제 우리는 대련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내 상상 속 그녀 역시 고개를 숙인다. 네, 준비가 됐어요. 나를 안고 내 머리카락을 움켜잡아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야오와 나는 가까이 다가서서 서로의 도복 뒷덜미 부분을 잡고 자세를 취한다. 대련을 시작한다. 1초 후 나는 바닥에 누워있다. 그녀를 생각할 수 없다. 우에시바의 영을 부른다. 우에시바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 나를 도와주고 나는 도장으로, 내 대련 상대에게로, 대련으로, 아이키도로, 화의 도로, 가까스로 돌아온다. 마음과 우주를 조화롭게 하라. 육체와 우주가 함께 호흡하게 하라. 우주와 하나가 되어라. 하지만 공격의 힘은 나를 더욱 그녀에게 가까이 데려간다. 나도 공격한다.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쓰러뜨린다. 그녀의 몸 위에 내 몸을 던진다. 우주와의 조화란 바로 이것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 바닥에서 몸을 일으킨다. 워낙 오랜만에 하는 대련이고 내 머릿속 상념은 먼 곳을 헤매고 있고 균형을 잡는 법조차 잊어버렸다. 야오는 내가 다시 자세를 취하기를 기다린다. 그의 자세를 보면서 발을 놓아야 할 위치를 기억해낸다. 그의 앞에 제대로 자세를 잡고 서고 우리는 다시 서로의 도복 뒷덜미 부분을 움켜잡는다. 다시 한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야오가 아니라 힐라리다. 처음에는 손으로 잡고 그 다음에는 무릎을 눌러 나는 그녀의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한다. 영문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다시 날아간다. 바닥에 누워 형광등이 매달려 있는 천장을 바라본다.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을 정도로 방어를 하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다. 야오가 나를 일으켜주려고 손을 내밀지만 나는 거절한다. 혼자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도복 목덜미를 잡는다. 또다시 나의 상상은 이곳을 떠나 먼 곳을 여행한다. 나는 침대로 돌아온다. 그녀의 블라우스는 이미 풀어져 있다. 젖꼭지가 단단하게 솟은 작은 젖가슴 위로 입을 맞추려고 고개를 숙이자 그녀는 다음 동작에 대한 흥분과 쾌감이 섞인 짧은 몸부림을 친다. 집중하십시오.
야오가 말한다. 집중하고 있어요. 거짓말이다. 야오도 알고 있다. 내 생각을 읽지는 못하지만 그는 내가 여기 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 나의 몸은 후끈 달아올라 있다. 2번 패대기 쳐주고 일격을 받을 때마다 멀리 바닥에 내던져진 그녀의 블라우스, 청바지, 운동화로 인해 분출된 아드레날린 때문이다. 다음번 공격을 예상하기란 불가능하지만 본능과 집중력에 따라 대처하는 것은 가능하. 야오가 옷깃을 놓더니 내 손가락 하나를 잡고 고전적인 방식으로 꺾는다. 손가락 하나만 잡혔을 뿐인데 온몸이 마비되어 버린다. 손가락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기능이 멈춘다.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지만 극심한 통증 때문에 눈앞에 별들이 보이고 도장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 같다. 처음에는 그 고통이 내가 몰두해야 할 대상인 화의 도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 같다. 그러나 곧 고통은 우리가 입 맞추는 동안 그녀가 내 입술을 깨무는 느낌에 자리를 내주고 만다. 이제 내 무릎은 그녀의 팔을 누르고 있지 않다. 그녀의 손은 나를 꽉 붙잡고 있고 그녀의 손톱은 내 등을 파고들고 내 왼쪽 귀에 그녀의 신음소리가 흘러나온다. 앙담은 그녀의 이가 긴장을 늦추고 그녀는 살짝 고개를 틀었다가 다시 내게 입을 맞춰온다. 자신의 마음을 닦으라. 그것은 모든 무사에게 필요한 규율이니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적을 제압할 수 있다. 내가 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그의 기술에서 겨우 빠져나와 다시 야오의 도복을 잡는다. 그는 지금 내가 굴욕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내 수년간의 수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이번에도 틀림없이 내가 공격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나는 그의 생각을 읽었다. 그녀의 생각을 읽었고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 힐날은 나를 침대로 눕히더니 내 몸 위에 올라타 내 허리띠를 풀고 바지를 내리기 시작한다. 화의 도는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그 무엇도 거스르지 아니하니 시작하기도 전에 승리하는 길이다. 누구나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니 화의 도는 패하지 않는다. 자신을 이기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렇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온몸의 피가 어느 때보다 빠르게 흐른다. 땀이 눈으로 흘러드는 바람에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다. 하지만 내 적수는 이 유리한 상황을 이용하지 않는다. 두 한만에 그가 바닥에 쓰러진다.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말한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 하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 순간 나의 싸움은 다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더 잘하지도 않았는데 이기게 양보하지 마세요. 그는 내 뜻을 이해하고 사과한다. 우리는 여기서 대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수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다시 내 도복을 잡고 나는 오른쪽으로 올 공격에 대비한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공격은 방향을 바꾼다. 야오의 한 손이 내 팔을 붙잡아 비트는데 팔이 부러지지 않으려면 나는 무릎을 끊을 수밖에 없다. 아프기는 하지만 기분은 훨씬 나아진다. 화의 도는 일견 대립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다. 화의 도는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비우는 기술이다. 내 모든 힘을 거기에 집중하자 차츰 나의 상상은 침대를 떠나고 내 바지를 내리며 내 성기를 애무하는 젖꼭지가 단단하게 선 작은 가슴의 여자를 떠난다. 이 싸움 안에 나 자신과의 대결이 있다. 수없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반드시 이겨야 한다. 나눈 적 없는 입맞춤과 도달하지 못한 오르가슴과 아무런 제약도 편견도 없는 거칠고 야성적이고 낭만적인 섹스 후에 존재하지 않는 애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간다. 나는 화의 도에 서 있다. 내 모든 에너지는 여기 아무것도 거스르지 않는 강물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 그 길을 끝까지 따라 흘러가 처음 목표한 대로 바다에 흐른다. 나는 다시 일어선다. 그리고 다시 또 넘어진다. 거의 1시간 동안 우리는 주위 사람들과 완벽하게 유리되어 대련을 한다. 도장 안의 사람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루하루의 삶에서 완벽한 자세를 취하게 해줄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마침내 우리 둘 다 땀에 흠뻑 젖고 기진맥진한다. 그는 내게 절을 하고 나는 그에게 절을 하고 우리는 샤워장으로 향한다.
대련을 하는 내내 두들겨 맞았지만 내 몸에는 흔적 하나 없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른 이가 다치지 않도록 공격을 제어하는 것, 그것이 화의 도다. 나는 몸 위에 흘러내리는 물이 내 상상 속에서 쌓이고 또 흐려진 모든 것을 씻어가도록 내버려 둔다. 이미 그러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시 욕망이 돌아오면 나는 야오에게 아이키도를 수련할 장소를 찾아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장소가 기차 안의 복도가 되더라도 나는 화의 도를 다시 찾을 것이다. 산다는 것, 그것은 수련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련할 때 우리 앞에 있는 것에 대비한다. 삶과 죽음은 의미를 잃고 존재하는 것은 오직 도전이다.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이고 평정심을 가지고 극복하는 도전만이 있을 뿐이다. 어떤 사람이 선생과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합니다. 옷을 입는 동안 야오가 말한다. 내가 신세를 진 적이 있는 사람이라서 만남을 주선해보겠다고 했어요. 나를 봐서 만나주셨으면 합니다만. 하지만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지 않습니까? 일정을 떠올리며 내가 말한다. 다음번 정차할 곳에서요. 물론 나야 그저 통역자일 뿐이니 내키지 않으면 말씀하십시오. 바빠서 안 된다고 할 테니까요. 그 자신도 알고 있듯 그는 그저 통역자가 아니다. 그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이유는 알지 못해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이다. 좋습니다. 말씀대로 하세요. 나는 그의 청을 받아들인다. 나는 평생 무술을 공부하고 수련해온 사람입니다. 그가 말을 시작한다. 화의 도를 개발했을 때 우에시바는 상대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것만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배움의 길에 있는 자가 분명한 목표만 갖춘다면 그 사람은 내면의 적 역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련을 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수련을 안 한 지 꽤 되었을지도 몰라도 화의 도는 언제나 선생 안에 있습니다. 한번 배우면 잊을 수가 없지요. 나는 야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다. 이쯤에서 대화를 끊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가 계속 말하도록 놔둔다. 그는 경험이 풍부하고 명석하고 역경으로 단련된 사람이고 이번 생에서만 여러 번 세계를 바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에게 뭔가 숨기려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나는 하던 이야기를 계속해달라고 청한다. 선생은 나와 싸우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젊은 여자와 싸우고 있었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행하는 동안 시간이 될 때마다 수련을 계속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일전의 기차에서 선생이 해준 이야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한 객차에서 다른 객차로 옮겨가는 것으로 비유하고 우리가 한 생에 그런 일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해 주었지요. 그날 아내를 먼저 보낸 후 처음으로 평화로운 밤을 보냈습니다. 꿈속에서 아내를 만났고 그녀가 행복하다는 걸 알았죠. 아시겠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 역시 그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대련에서 정당한 상대가 되어주고 내가 이길 자격이 없었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게 해준 것에 감사하다고.